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월 9일 일요일 아침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제 방송 제목 바로 아래에 윤석열 유튜브 링크가 걸려 있어요. 거기 딱 클릭해 가지고 윤석열 유튜브 구독을 좀 눌러주시고 제 방송도 이달 말까지 80만 대군을 모실 수 있도록 많이 새로운 구독층을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 오늘까지 한 30만이 돼야 되는데 제 목표쳤는데요. 지금 보니까 조금 그거는 이제 뭐 어려워 보여요. 지금 뭐 26만 정도가 지금 됐습니다. 26만 2천이 됐었는데 오늘 또 뭐 열심히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면 뭐 안 될 리도 없죠. 많은 그야말로 구독 증가 도와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지금 이제 3자 구도로 여론이 지금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요. 3자 구도로. 자,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제 추이가 굉장히 궁금해질 겁니다. 그래서 어제 심야방송 이후로 나온 여러 가지 뉴스를 제가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은 말이죠. 이 3자 구도로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요. 뭐 이준석 대표 빼놓고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이 3자 구도로 갈 때 결국은 이제 우리 야권에서 정권을 잡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교체를 해야 되는데 2017년도 대선을 비교해 보면 3자 구도가 안 되면 사실상 정권 교체는 물 건너 간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2017년도 대선을 보면 문재인 후보하고 그 다음에 홍준표, 그 다음에 안철수 이 세 명이 이제 붙었는데요.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41.1%고 그 다음에 안철수, 그 다음에 홍준표 후보는 21대 24에서 45%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3자 구도로 팽팽하게 가면 결국은 누가 웃느냐? 이재명이 웃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자 구도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단일화 또는 이제 공동정부 구성하는 문제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이 마쿠에서는 우리가 공동정부를 구성해야 되겠다. 이러한 협상 카드를 내놓는 것도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일화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공동정부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요. 밖으로 하는 얘기하고 안에서 검토하는 얘기가 국민의힘이 됐든 국민의당이 됐든 똑같은 상황이다. 특히 이준석 대표가요. 공개적으로 하는 얘기하고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하는 얘기하고는 천양지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이슈 오늘 밤사이에 어제도 제가 몇 차례 보도를 해드려 봐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일부 여권에서는 어떤 이 비판적 이 조롱이 나오고 있느냐. 지금 윤석열 후보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을 선대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지금 궁합이 척척 맞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 맞팔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후보하고 그다음에 정용진은 서로 인스타그램에 팔로우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말이죠. 지금 정용진 부회장이 뭘로 지금 실현, 압박, 견제를 받고 있느냐. 바로 멸공이라는 말 때문에 지금 실현을 받고 있어요. 그 멸공이라는 말이 나오기 이전에는 미안하다, 고맙다, 미고, 즉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썼던 미고,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을 한마디로 이제 불경죄에 걸려들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에 일시 삭제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물론 이제 복구가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용진 부회장이 열받은 거예요. 이제 다시 이번에는 그래서 지난 11월 이후 특히 최근에는 지난번 5일, 6일, 7일, 8일 어제까지 계속 멸공 러시 공세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윤석열 후보가 바로 올라타고 이제 새로운 또 인물, 즉 나경원 전 의원이 올라탔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챌린지, 이 게임을 좀 챌린지 캠페인을 벌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 멸공 이 캠페인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현 문재인 정권이 말이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철저히 탄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정판이 말하자면 대북전단 금지법이에요.
이게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하나가 바로 뭐냐, 언론중재법입니다. 그래서 언론중재법, 그 다음에 대북전단금지법이요, 국내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즉 헌법상 그리고 이제 국제적으로도요, 사실상의 천부인권으로 요즘은 거의 이론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자유 중에 하나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인데, 이거를 문재인 정권이 짓밟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회장 이런 말하자면 이런 SNS 활동도요, 사실상 언론의 자유인데, 표현의 자유인데, 이거를 지금 인스타그램을 삭제하는 이런 파동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슈화시키면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야 되겠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헌법상에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헌법상에 보장된 법치주의, 이거를 준수해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으로써 결국 지향하는 목표, 공정과 상식이 지배하는 국가를 건설하겠다. 이걸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윤석열 후보의 이 캠페인, 그리고 이 비전, 그리고 뭐라고 그럴까요? 정치적인 이 신조라고 할까요? 정치관, 이거하고 전부 맥락을 같이 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정영진 마케팅을 윤석열 후보 측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야권에서는요, 하나의 챌린지로서 누구 지정하고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나경원 의원이 어제 했다. 그러면 나경원 의원 아직 지정 안 했어요. 김진대 의원도 또 한마디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어느 영향력 있는 한 분이 바로 이제 챌린지 캠페인으로 확대를 시키면 우리가 굉장히 바람을 잡는데, 즉 이번 선거에서 현 문재인 정권의 실정 중에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뭐예요?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적 가치를 짓밟은 거잖아요. 이거를 다시 리마인드 시킬 수 있는, 그럼으로써 국민과 약속, 헌법적 가치를 진수하겠다. 이 헌법적 가치를 준수한다는 내용 중에 하나는요, 제왕적 대통령제를 하지 않겠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는 총리의 실권을 보장하겠다는 얘기까지도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 정용진 SNS를 갖다가 멸공이라고만 지금 너무나 단순화시켜서 협소화시킨 개념으로 보지 말아라. 보다 넓은 광의의 정치학적인, 그다음에 법률학적인 측면, 이런 측면에서 이 차원을 외연을 확대해 가면 중도층과, 그 다음에는 이 뭡니까, 이 탈진보층, 그 다음에 무당층, 2030, 모든 전 국민을 빅플레이트 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대대적인 캠페인 활동을 펼쳐라, 이렇게 저는 국민의힘 측에 뭐라고 그럴까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뭐 국민의힘 우리 의원들, 또 이 뭐 여러 구의원, 시의원, 뭐 국회의원, 당연히 민주당도 보죠. 제 방송 뭐 전 세계에서 다 봐요. 전 뭐 해외 동포들도 구독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야말로 국제적인 이슈를 하고, 특히 외신 기자들한테도요, 이 캠페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홍보를 해서 윤석열 후보의 말하자면 입장이 단순하게 멸공하니까 다시 거기에 윤석열 후보가 거기에 올라탔다. 물론 윤석열 후보가 말이죠, 어제 이 기자들이 부르니까 그거 집이 가까워서 간 거야. 그리고 나도 지금 먹을 거리가 없어가지고 라면 좀 하나 사러 간 거고, 특히 우리 반려견들 먹을 게 없어. 그래서 반려견들 간식 사러 간 거야. 그리고 마침 어제는 내가 일정이 비어 있었어. 그래서 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소프트한 라인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입장문을 냈으면 선대위 참모들은 이거를 정치적으로, 특히 대선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다 이 뜻을 넓게,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대로 이렇게 확전시키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바람잡이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뭡니까, 정용진 멸공 논란은 그렇게 대대적으로 좀 우리가 확전을 시켜야 되고, 그것이 단순하게 뭐 이 선거전에서의 유불리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법적 가치를 준수해야 된다는 그러한 당위성을 부각시키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멸치, 그 다음에 뭡니까, 파, 그 다음에 콩, 달걀,
이마트, 윤석열 이런 해시태그까지 지금 달아서 나오고 있고요. 나경원 의원이 어제 이제 전격적으로 또 동네, 왜냐면 나경원 의원도 뭐 사당동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마트 이수역점 바로 가까워요. 그래서 이 나경원 의원도 어제 가가지고 직접 조인을 했어요, 여기에. 그래서 나경원 의원도 이 페북에 이제 글을 올렸는데, 나경원 의원이 또 뭐라고 페북에 글을 올렸는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면, 지금 이제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요, 이 멸공 플러스 자유의 가치를 더 하나 올려놨어요. 자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나경원 의원이 초콜릿바 자유 시간도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자유 시간. 그리고 뭐라고 올렸냐면, 오늘 저녁, 그러니까 어제 저녁이에요. 사실상 오늘 저녁 이마트에서 멸치, 약콩, 자유 시간, 그리고 야식거리, 국물 떡국기까지 샀다. 공산주의 실화요가 논란이 되는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밖에 없을 텐데, 라면서 멸공, 자유 이렇게 딱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멸치하고 그 다음에 검정 약콩, 초콜릿바인 자유시간 이런 거를 카트에 담는 사진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용우 의원도요, 크게 권력 눈치를 봐야 하는 한국 기업 풍토에서 소신을 갖고 자기 의사 표시하는 거, 그 용기, 박수를 보낸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진태 의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비판문을 놓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김태년 이런 사람들, 김태년은 뭐라 그럴까요? 당연히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인으로서, 여기에서 경제인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기업 활동의 자유, 기업인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정치권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어제 정 부회장이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시장까지 봤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정영진 부회장도 저녁에 인스타그램에 뭘 새롭게 올려서 이것을 계속 확산시키고 있느냐. 영덕 대게 꽃게탕, 낙지볶음 먹고 힘내자. 낙지볶음 먹고 힘내자. 그리고 다음에는 멸치와 콩으로 만나는 요리 구상을 해봐야겠다. 멸공은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이다. 난 남의 나라가 공산주의를 하든 민주주의를 하든 일말의 관심도 없음을 밝힌다. 이렇게 다시 말하자면 이 정영진이가 또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티즌들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러다가 정영진 선대위원장 되는 거 아닌가, 둘 케미 잘 맞는 듯 응원합니다. 감각이 젊어진다. 은근히 재밌다. 이러한 반응을 뭐라 그럴까요?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요, AI까지도 이제 반응하고 있어요. AI까지. 그러니까 이마트 쇼핑 잘 하셨냐 이렇게 물으니까요. 뭐라 그럴까? 달파, 멸, 콩, 멸치가 이제 멸치를 콩 이렇게 딱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도리도리를 물으니까 아쉽지만 그거는 프로그램 한계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AI까지 확선을 뭐라 그럴까요? 나서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어제 뭐라 그럴까요? 정치권의 논란을 상당히 벌리고 있는 것이 바로 여가부 폐지론입니다. 그리고 여가부 폐지론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그러니까 기존의 양성평등부에서 여가부 폐지론을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인구 문제에 이르기까지 단순한 여성 여건과 그 다음에 남자의 권리, 2대 남이냐 2대 여냐 이런 차원이 아니는 거죠. 그보다는 확실하게 더 큰 미래 비전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윤석열 후보의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대선 정부의 새로운 뇌관으로 부각시키고 있어요. 2대 남 2대 여가 부각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이도 말하자면 여기에 올라탔어요. 그래서 이재명이도 마찬가지로 2대 여 2대 남, 그래서 2대 여를 버리고 2대 남 쪽으로 선회하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 이거는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비판해서 내부 분란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지금 이제 이번 주말에 말이죠, 이 여성가족부 폐지하냐 마냐. 그래서 이 여성가족부와 관련해서는요, 특히 이거는 이제 김은혜 의원이 밝힌 건데요. 지금 김은혜 의원이 이제 대변인을 하고 있잖아요. 선대위 공보 단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질문을 많이 받았느냐? 이거 해킹 당한 것 아니냐? 즉
여가부를 폐지한다는 것 자체가 사전에 해킹을 달하는 바람에 이 언론에 대서특필된 것 아니냐, 이러한 질문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여가부 폐지가 지금 굉장히 그 정부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여가부 폐지 문제, 우리 선대위 측에서도 이것이 말하자면 단순하게 이석 대표의 아이디어를 받았다, 이런 측면을 훨씬 더 넘어서서 그야말로 이제 국가안전 차원에서 언제든지 국가안전 차원에서 보면 새 정부가 들어서면 부처 통폐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그런 정부 운영 구상과도 전략과도 이 뭐라 그럴까요? 연결되는 그런 차원의 이 공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단순하게 여권이냐 여성의 권리냐 그리고 남성의 권리냐 이 정도 차원에서 보다는 한 cal 더 올라가서 국가와 사회를 위한 일인데 어떤 측면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한 일이냐, 이런 것들을 선대위 차원에서 보조적으로 이 홍보 자료를 좀 많이 만들어 드릴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가부하고요, 이 정용진 뉴스, 새로운 뉴스는 이 정도로 해서 그 정도로 이제 해킹 당한 것 아니냐라고 질문이 올 정도로 굉장하게 지금 이제 이 핫 토마토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제 여권에서는 이 김포공항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어요. 김포공항 문제. 자, 김포공항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여성가족부 개편과 관련해서 이재명 얘기를 조금 보완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를 평등가족부로 바꾸겠다, 처음에는. 그래서 남성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거,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재명 후보도 이제 입장을 바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그러면은 여성표가 이탈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타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어제 여성 젠더 유튜브에 출연한 것도 올바르지 않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진영 내에서. 그래서 어제 그러면 여성 젠더 유튜브에 나가서 뭐라고 했냐, 닷페이스에. 귀를 막으면 안 되거든요. 나쁜 얘기라도 들어야죠. 입장이 다르더라도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말하는지는 최소한 알아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내부에서 비판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말 바꾸기 뭐 이게 한두 번이 아니지만은, 그거를 또 우리가, 이재명의 경우에는, 그거를 우리가 또 짚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김포공항 이전 문제, 느닷없이 이재명 후보가 김포공항을 옮긴다, 인천으로 같이 묶자,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여권 내에서도 분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김포공항 부지는요, 730만 평방미터, 면적으로만 보면요, 여의도의 약 10배 우일의 신도시급, 지역인데, 여기에 30만 원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내에 지금 분란이 상당히 심각하다. 왜냐면요, 첫 번째 이유가 표가 안 된다는 겁니다. 홍영길 대표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김포공항 부지를 개발하면 고양시 같은 기존 신도시들이 부도심이 돼버려요. 그래서 부동산 값이 떨어져. 표 계산하면 손해예요.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지역구의원들도 모두 반대라고 합니다. 특히 강서구 주민들, 소음 보상금이 없어지게 돼서 반대론이 크다. 그리고 이용면에서도요, 이 도심에서 공항까지 3, 40분이면 가는데 인천은 2배가 걸려요. 그리고 군사적인 이유, 즉 주한미군의 작전성 검토에서 만약에 불가로 판정 날 경우에는 청와대도 판정 날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청와대도 이걸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시가 되면 외국인들의 기국이 이어질 텐데 인천공항까지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김포 이 공항 이전 문제는 더구나 예산이 말이죠, 28조 원이나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포공항 이전 문제도 또 뜨거운 감자로 해서 민당 내 내분을 야기할 우려가 큰 이슈로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평가들. 자, 이렇게 해서요, 이 여가부 문제, 그 다음에 정용진 문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이제 3자 구도로 넘어가는 문제와 관련해서 보면, 최근에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말이죠, 이재명 36, 윤석열 26, 그 다음에 안철수 15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그대로 가면 제가 보기에는요,
바로 이제 비호감도가 지금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 좀 높아지고 안철수가 제일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2030,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도층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몰려가고 있어요. 이것이 단순하게 이준석 대표하고의 내용 때문에 싫어서 넘어가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다른 플러스 알파의 요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뭐라 그럴까요, 안철수 후보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이 흘러가는 이 추세는 연초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구정이 이달 말이잖아요. 아직도 뭐 한 20일 남아있긴 있지만은 제법 오래 갈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4, 5%에서 15%까지 올라갔으니까요. 한 뭐 서너 배 정도 이제 올라갔지 않습니까? 지난 연말서부터 비교해보면 이 정도로 급격한 상승은 조금은 어려울 것 아니겠느냐. 그러나 한 3주 정도의 시간 안에 20%까지 육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에 달려 있느냐? 바로 우리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 플러스 인프라의 말하자면 개선입니다. 이 인프라의 개선에서는 홍준표, 그 다음에 유승민이가 들어와야 되겠다. 그런데 유승민은 꼼짝달싹 안 해요. 근데 유승민과 관련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자기가 역할을 해보겠다. 그리고 홍준표와 관련해서는 이미 홍준표 후보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말을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김종인 위원장을 복귀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김종인 위원장을 복귀시키면 집도끼가 많이 단란합니다. 마이너스다. 그래서 완팀은 홍준표와 유승민으로 국한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 여러 보면. 자,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 미풍이 아니고 돌풍일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단일화 문제에 관해서도요. 일단 뭐 안철수 후보는 나는 정권 교체를 한 것이지 주역이 되어온 것이지 이 보좌 역할로 나온 게 아니다. 나는 끝까지 간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은 조금 이 결이 달라지고 있어요. 못 만날 이유는 없다. 만날 수는 있다. 그러나 만나면 그냥 뭐 단일화 얘기 안 하고 밥만 먹고 헤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의견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은요. 지금 안철수 후보 내부 진영에서는,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물론 공동정부 구성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그 가능성에 대비된다.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요. 강원 양면 전략이 다 지금 이 내부적으로는 플랜 B까지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준석 대표의 말이 달라지고 있어요. 뭐라고 달라지고 있느냐? 이준석 대표는 뭐라고 그럴까요? 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공개회에서 지난 3월 6일 날, 그러니까 내용이 마무리되는 날, 공개적으로는 계속해서 단일화 취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빠진 지지율 다시 우리한테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비공개 의총에서는요, 2, 3주 이내에 여론이 후보 단일화 논의에 불을 지필 것이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에서는 꼭 이겨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걸로 보면 지금 이준석 대표도 내면적으로는 단일화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요, 지금 막 서로가 캠페인을 막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단일화 문제를 꺼내는 것은 정치 도의상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맞지 않는다요. 윤석열 후보도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이 아닌 이후에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일화 문제는 결국은 이제 공개적인 토론 이슈로 바뀌는 것은 사실상의 시간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용인대에 있는 최창렬 교수는요, 지지율 상승세인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 더 자신감을 갖고 먼저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진전된 뭐라고 할까요? 상당히 파격적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여러분들께 이제 과연 그러면 이 내용 해결이 됐는데, 지금까지 내용 해결과 관련해서는 김기현 원내대표가 물밑 작전을 잘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후로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홍준표 의원도 바로 당일날 윤석열과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게 뭐라고 그럴까요? 전화를 걸어갖고 이 화해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걸로 되어 있고, 또 김종인 위원장도 전화를 해서 이준석 대표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풀어라. 안 하면 너한테도 손해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도 곧 김종인 위원장을 예방할 상황인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후보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지금 윤석열 후보는 하락 추세인데 일부 멈추는 그런 경향성도 좀 있고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좀 하락성이고, 그 다음에 안철수는 급격한 상승 국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이는 박스권 30%대의 박스권 40%를 넘어야 되는데 박스권을 갖고 있다는 한계가 있어요. 자, 이 결론은 뭐냐?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40% 초반의 지지율을 깨지 못하고 있다. 그럼 왜 못 깨느냐? 이것이 이제 여론에서 이제 언론에서 분석 대상이에요. 쭉 보면 첫째, 후보들이 토론을 해야 되는데 토론을 통해서 진면목을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정체성을 알기는 좀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어렵다. 그 다음에는요, 이 도덕성에서 안철수 후보를 빼놓고는 상당한 리스크가 크다. 그 다음에는요, 그러다 또 이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 가지가 메인 이유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더 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분열의 정치, 즉 좌와 우로 나눠서 국민들을 갈라치기를 하는데 5년을 다 할애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좌파만을 팬덤식으로 설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대통령이다 그러면은 100점짜리 통합 정치를 해야 되는데 분열 정치로 해가지고 40% 50점, 40점이나 50점만 맞아도 돼.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팬덤으로 굳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 세 명의 후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팬덤 지지율을 초과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겨레 신문에 보던데요. 이걸 보면 윤석열 후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여기에서는 제목이 뭐 한겨레 신문이니까요. 윤석열에게 없던 세 가지 반전이 가능한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선 조직 위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조직이 굉장히 헌신성이 없다는 것이죠. 헌신성이 없다.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캠페인을 하는데 별 전략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캠페인 문제와 관련해서요. 지난 재보궐선거에서는 세대 연합으로 승리를 거뒀고 이준석 체제가 출범하면서 이게 강조가 됐는데 이수정, 신지혜 이런 페미니스트를 영입하면서부터 보수 야당을 지지한 청년 남성들이 한 축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이 전략이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후보가 가지고 있는 좀 역량 발휘가 미흡하다. 이런 점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하자면 미래,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단일화 문제에 관해서 전략 같은 것이 좀 약한 것 아니냐, 이러한 비판적 시각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이러한 지적을 좀 더 보완하는 방향에서 선대위 측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이거는 또 일부 언론에서는 말이죠. 저도 이런 우려를 한번 짚어본 바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3차 가출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보도들도 막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준석 대표는 명심해서 다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언론에 나와서 이준석 대표가 언론에 나와서 바친 얘기, 왜냐면 내가 당의 최고 책임자인데 책임을 져야 하려면 책임을 지지 않도록 잘 운영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럼 자기 기준에서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지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 합리적인 지적을 하면 윤석열 후보가 왜 안 받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합리성에서는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 김종인하고 비교가 됩니까? 윤석열 후보가 단연 압도하죠. 합리적 지적은 쓴소리 받아줘야죠. 그러나 가출하는 형태의 그러한 이 명분으로 작동할 수 있는 지적, 이런 거는 철저히 자제해야 되겠고, 그러한 발언조차도 대외적으로는 자제하는 것이 맞다. 이런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일요일 첫 번째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알람을 설정해 주시고 윤석열 유튜브 그리고 전업현 안보정론 많은 신규 구독을 거듭 감사합니다.